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겸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겸손님께서는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로 등장을 해주셨었죠. 바로 수련원 이야기랑 두 번째 빙의 사건까지도 정말 무서운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겸손님. 안녕하십니까, 기종님들. 목소리를 간간히 들으니까 좀 이게 전남친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쪽 취향은 아니라서. 네. 아유, 저의 전남친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저 오빠 여전하네, 좀 이런 느낌이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네. 네. 자, 오늘 겸손님께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현실 공포일까요? 아니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현실 공포인데, 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좀, 사실 제가 뭐 많이 참여를 안 해오다 보니까, 얘기를 항상 이렇게 좀 시참을 하면 준비를 생각보다 좀 많이 해요. 그래요? 이게 뭐 뺄 것들은 빼고 좀 이렇게 부각시켜야 될 부분들은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돌비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현실 공포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와, 현실 공포를 어떻게 저렇게 진짜 잘 하실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취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메시지나 이런 거는 좀 얘기를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너무 겸손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의 소름 끼치는 면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본인 스타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귀중님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달라, 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겸손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 전부 다 키워드는 택시인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혹시나 귀종님들 중에서도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귀종님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택시 기사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끔 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택시 기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지금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제 여자친구의 이야기예요. 제 여자친구가 한 10년 전에 겪었었던 이야기인데, 뭐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저희가 요즘에 둘이서 보는 프로가 하나 있거든요.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범죄 이야기 해주는 프로인데, 거기서 이제 막 택시에 대한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이 일을 겪은 게 거의 한 10년 전이었대요. 10년 전이었는데, 10년 전에 대구에 살았어요. 대구에 살면서 한날은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클럽을 갔대요. 클럽을 가서 신나게 놀고 술도 좀 먹고, 그래가지고 막 놀다 보니까 한 2시쯤이 됐대요. 2시쯤이 돼가지고 클럽에서 이제 다 놀고 나온 거예요. 택시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대구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내 클럽에서 이렇게 놀다 택시를 잡으러 큰 길가로 나오게 되면 삼덕소방서라고 있어요. 그 삼덕소방서 근처에서 택시를 보통 잡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떤지 정확하게 밤늦게 이렇게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클럽에서 이렇게 놀고 나와서 이제 택시를 잡는 시간이면 대중교통도 다 끊기고 하다 보니까 택시 잡는 시간이 거의 전쟁이에요. 그날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정말 안 오더래요. 택시가 안 와서 친구랑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창 유행하던 게, 워낙 세상이 좀 흉흉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친구가 택시를 타면은 친구가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내주고 막 그랬던, 뭐 요즘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때 그게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뭐 유행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어떤 차 한 대가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놨더래요. 트렁크를 열어놨는데 거기 뭐 이렇게 막 짐도 있고 막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택시더랍니다. 응. 그래가지고 야 이거 택시다. 나 이거 탈래 이런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친구가 타면 되지 타. 근데 야 저 트렁크 열려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뭐 열려 있으면 닫고 가면 되지 뭐 나 아무튼 저거 탈래. 야 이상하다 타지 마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타면 되지 이러면서 여자친구 이제 택시를 탄 거예요.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고 택시를 탔는데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네.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가면서 여자친구가 이제 창밖에 보면서 술도 먹었겠다 지금 너무 어지럽고 막 속도 쓰리고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기사님이 말을 걸더랍니다. 친구랑 놀다 오셨나 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또 어른들한테는 깍듯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러니까 술도 드셨어요? 네, 술도 좀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기사님께서 막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오늘 뭐 무슨 좋은 날입니까? 뭐 그런 날은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아 그렇구나. 기사님은 한 50대 중반 정도로 돼 보이더래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기사님이 근데 아가씨 제 전 여자친구하고 많이 닮았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50대 중반인데 예. 그 여자친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러고 있었는데 야 근데 아까 보니까 키도 크신 것 같고 몸매도 좋고 와 진짜 내 스타일이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좀 어이가 없잖아요. 예. 50대 중반인데 그래서 예 그러고 그냥 우리 흔한 말로 그냥 쌩까고 그냥 창문 밖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혼자서 자꾸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피부 색깔도 제 여자친구가 좀 약간 까무잡잡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색깔도 되게 건강 미인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운동하세요 막 자꾸 막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 가고 있다. 친구가 그래 잘 가고 있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이제 기사님이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전화로는 못 하잖아요 이거를 앞에서 들으니까. 그래서 일단 카톡 하자.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대요. 끊어가지고 카톡을 하는데 야 이 아저씨 이상하다. 자꾸 막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한다. 한번 또라이 같다 막 이러면서 카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뭔데 그거 미친놈 아이가 이러면서 막 카톡을 하다가 야 아까 트렁크는 닫았나 안 닫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맞다 야 트렁크 안 닫았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룸미러를 무조건 볼 텐데 트렁크가 안 닫혀 있으면 분명히 그걸 닫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안 닫고 계속 가고 있더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좀 이상하다 이거. 야 진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가. 야 일단 좀 이상하니까 조수석 앞에 보면 그 택시 정보 있잖아. 일단은 그거를 찍어서 내한테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생겨야 다행이지만 혹시나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걸 먼저 찍어 보내고 네가 가고 있는 길이나 이런 거를 나한테 자꾸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친구가 기지를 발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보통 우리가 조수석 뒤에 타니까 사진이랑 정보를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딱 제껴서 보니까 그게 없더랍니다. 엄마. 붙어있는 사진이랑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야 뭐 됐다 없다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일단 그 사람 신호에서 서더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신호 하나에서 섰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혹시나 일단 가다가 신호에 서면 무조건 뛰어내려라. 무조건 나가라. 그래서 여자친구 일단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앞에 기사님이 되게 바쁘시네요. 카톡으로 엄청 빨리 하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거기서 뜨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급하게 카톡을 하고 하는 거를 본인도 눈치를 챘을 텐데 네. 100%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눈치를 챘대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태연한 척을 하자 싶어서 기사님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친구 집에 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친구 집에 자야 될 것 같은데 요 근처라서 여기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사님이. 그때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가 오고 있었어가지고 뭐 비도 오는데 무슨 뭐 이 시간에 간답니까? 저 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친구가 아니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친구랑 다시 약속이 생겨서 가야 될 것 같다고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아니 뭐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약속입니까? 비도 오는데 우산도 없으신 양반이
그냥 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짜증을 내더랍니다.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요 저기요 손님이 내려달라 하면 내려주는 거지 뭘 자꾸 뭐 대까지 모셔다 주니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구 집이 어딘데요? 그쪽으로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여기 근처에 내려주시면 된다. 요 갓길에 내려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각하기에는 따라오려고 하나 아니면 뭐 친구 집이 어딘지를 보고 뭐 해코지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네 기분 어땠는데? 이러니까 내가 내려달라는데 안 내려주니까 무섭다기보다 뭔가 되게 짜증이 났어. 엄청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사님이 자꾸 막 그렇게 하니까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험한 말도 나오면서 아니 여기 내려달라고 미친놈아 내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자꾸 화를 냈대요. 그러면서 막 자꾸 참나 이러면서 딴 말도 안 하고 이제는 그때부터 자꾸 운전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나 여기 내릴 거다 진짜 내릴 거다 내가 진짜 문 열고 뛰어내린다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막 그렇게 뛰어내릴 거라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막 창문 열고 차에 비 들어오게 하고 이러니까 기사가 다시 또 창문 닫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앞좌석 막 발로 차고 이러니까 기사 알았어요 이러면서 갓길에 세우더래요. 예. 세워서 여자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리고 나서 알았는데 요금도 안 내고 내렸대요. 여자친구가 요금도 안 내고 문을 확 닫고 내려가지고 비가 오니까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가로수 밑으로 가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따라올까봐. 네. 그렇게 서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전화하는 척하면서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한참을 안 가더랍니다. 그 택시가. 거기 사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112 번호 딱 눌려놓고 통화 대기를 딱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한 5분 지났나 택시가 출발을 하더랍니다. 예. 트렁크가 열린 채로.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린 상태에서 봤더니 트렁크에 우리 흔히 연장 담겨 있는 큰 검정색 그런 가방 있잖아요. 예. 그런 가방이 트렁크에 실려 있더래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이제 그런 큰 가방이 실려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바로 다음 택시를 탔대요. 예. 택시 오길래 그 빈차 택시를 탔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니는 그런 일을 겪고 겁도 없다. 또 택시를 타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일단 비도 오고 빨리 집에 일단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탔어. 그냥 무사히 집에 잘 도착을 했었대요. 도착을 했는데 뭐 택시 어차피 트렁크가 열려 있었으니까 번호도 못 받고 네. 어떻게 신고할 방법도 없어서 신고는 안 했는데 그 뒤로는 택시를 잘 못 타겠더랍니다. 누구랑 같이 타는 거 아니면 잘 타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좀 무서웠던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걸 보면서 그 시절 한 몇 년 전에 도급 택시라고 예. 빌려주는 택시 시스템이 있었대요. 회사에 택시는 남는데 기사가 없어서 그거는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대요. 그냥 면허증만 있으면 택시를 빌려서 돈을 받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 도급 택시 시스템을 없애버렸대요. 그거를 운행을 하면은 좀 큰 벌금에 처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범죄지만 그게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암암리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그 택시도 아마 그런 택시가 아니었을까 하면서 여자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소름 돋는다. 만약에 그때 내가 그 택시를 내리지 않고 계속 갔다면 좀 위험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돋았었던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 택시 이야기는 그 사람이 그냥 일반 택시기사일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그렇죠. 돈을 안 내고 내렸다? 이거 무조건 어떻게든 받아요. 무조건 내리거나 네, 경찰서에 맞아요. 신고하지. 네, 맞아요. 근데 돈을 안 받고 그냥 출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택시기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랬지 않았을까. 네, 제가 그 사진이랑도 본인의 얼굴이 다르니까 사진도 띄워버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차 넘버가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요. 네.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로 소름 끼치네요. 그나마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너무 다행인 거지. 그렇죠.
네. 정말 무서운 택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도 똑같이 택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들으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던 상황이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던 상황이었고 그 기사가 100% 범죄자라는 사실도 알게 됐었고요. 이렇게 뭐 유명하게 알려진 범죄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대장님한테서 들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 얘기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화장실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을 받았던 여지도사의 이야기예요. 오, 예. 그래서 그 교육대장님이 그 돌순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데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일단 팽님이 그러면 내한테 대충 얘기를 좀 해주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솔깃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 이 친구가 만약에 이걸로 좀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얘기하는데 엄청 불편할 텐데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물어볼까 말까. 근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 돌순이 잘 지내나 그러면서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근데 워낙 앳돼 보이고 그 친구도 별로 그런 게 꺼리낌 없었기 때문에 저랑 거의 막 친구처럼 지냈었어요. 그때 일할 때는. 그래서 잘 지내나 그러면서 막 물어보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었는데 확실히 동의도 얻었고 예. 그 동의를 구하면서 그 친구가 어떤 메시지도 저한테 보냈었어요. 우리 기종님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인데 큰 메시지는 아니고 이 메시지는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돌순이가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그 친구가 25, 6 그때쯤 이야기겠죠. 그 친구가 일을 그만두고 서울 가서 살 때 이야기예요. 서울 가서 살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부산이 이제 고향이지만 부산에 살 때는 그래도 그렇게 그러진 않았는데 서울이 이제 자기가 지리를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를 너무 애착을 했대요. 너무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답니다. 진짜 너무 의존도가 높았대요. 택시에 대한 의존도가. 왜냐하면 버스도 너무 복잡하고 몇 번을 타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쪽에서 가는 건지 저쪽에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지하철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깐 만나던 남자친구도 야, 니 뭐 돈 그래 많나? 일도 잘 안 하면서 무슨 뭐 택시를 그렇게 타고 다니냐? 대중교통 잘 돼 있는데 모르겠으면 물어봐라.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택시 타고 다니지 마라. 택시 비싸다. 대중교통 타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돌순이라는 친구도 그래 뭐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택시를 자꾸 타고 다녀서 뭐 하겠나. 그냥 대중교통을 좀 타보자. 그러면서 택시랑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을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한 번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대중교통 일단 타려고 나갔겠죠. 버스를 타려고 나갔는데 버스가 너무 안 오더랍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전광판 이런 시스템도 없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버스가 너무 안 오니까 옆에 이제 마침 또 택시가 있어가지고 이 택시를 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택시를 탔대요. 보통 돌비님은 택시 타시면 어디 타요? 저는 원래 좀 앞에 많이 탔는데 요즘에 네. 만약에 타게 되면 뒷좌석 타죠. 뒷좌석에서도 조수석, 뒷좌석. 우리가 조수석 뒤에 타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정방향이니까 타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보통 앉잖아요. 우리가 문을 닫고 안에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문을 딱 열고 탔는데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을 닫을 때 돌비님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타서 그 다음에 문고리를 네. 잡고 탁 닫죠. 그렇죠. 그게 100%죠, 그죠? 우리가 뭐 창문을 열고 팔을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문을 닫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안에 그 손잡이를 잡아서 보통 닫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았는데 손잡이 안에 뭔가 축축한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안에를 봤더니 우리 옛날에 식당 가면은 정사각형으로 된 물수건 있죠. 예. 요즘 쓰는 그 일회용 물수건 말고 그게 가지런히 예쁘게 접혀가지고 손잡이 안에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게 문을 닫으니까 손이 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 물수건처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 흥건하더래요. 손에 이렇게 물이 묻을 정도로. 그게 묻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이렇게
이물감이 있는 물건이 묻으면은 닦던가 아니면은 저한테도 그 질문을 했어요. 니 같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 냄새 맡아볼 것 같은데 이랬어요. 본인도 그걸 냄새를 맡아봤대요. 궁금해서. 그 냄새를 맡았는데 갑자기 앞에 사물이 2개로 바뀌면서 머리가 핑 돌고 속이 메스꺼워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토할 것 같고 이래서 창문을 내리고 바깥 바람을 좀 쐈대요. 그러니까 좀 낫더래요. 그래서 뭘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창문 바람을 이렇게 막 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찍 닫히더랍니다. 이게 앞에 기사가 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열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때는 창문 좀 열게요란 말 안 하고 자기가 너무 많이 열어서 그런가 싶어서 조금만 열었대요. 조금만 열어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미세하게 들어오는 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또 창문이 찍 닫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봤대요. 기사님 제가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창문 좀 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때는 뭐 코로나 시국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룸미러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더랍니다. 뭐야 이 사람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서 창문을 다시 내렸는데 창문이 안 내려가더래요. 예. 창문이 안 내려간다는 거는 앞에 기사가 락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냥 뭐 먼지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있나? 뭐 그런 별 생각을 다 했대요. 근데 자꾸 속이 메스껍고 이러니까 그 친구가 기사님 저기요 나 지금 속 너무 메스꺼우니까 창문 좀 열어달라고요. 멀미하니까 어지러워 왜 이렇게 어지럽나 막 이러면서 있는데 계속 그냥 묵묵부답이야 끝까지. 그래가지고 저기요 문 좀 열어달라고요. 창문 좀 저기요 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대답을 끝까지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어지러워지니까 막 토할 것 같고 나 이거 바닥에 토한다. 야 문 안 여냐? 이러면서 험한 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대답도 안 하고 지금 지갈 길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진짜 미치겠더래. 이제 죽을 것 같더래요. 너무 속이 메스꺼워서.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지 모르겠지만 신호가 딱 걸렸대요. 그때부터 차문을 열고 바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너무 쏙쓰리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차문을 열고 바로 내려버렸대요. 뭐 택시 요금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차문 열고 바로 내렸답니다. 대낮이었대요. 한 오후 2, 3시쯤 됐을 때쯤이었는데 차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내렸는데 인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바깥 바람을 쐬면서 이랬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뭐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좀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택시를 봤는데 자기가 열고 나온 문이 그대로 열려있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더래요. 신호가 걸려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뭐고 미친놈 아이가 이러면서 막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 차가 안 가더래요. 뒤에 다른 차들은 다 가는데 그 차 뒤에만 차들이 꽉 서가지고 막 빵빵 거리는데도 차가 안 가고 서 있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가 내리더랍니다. 내렸는데 뭐 누구를 쳐다보거나 자기를 쳐다보거나 하지도 않고 앞으로 이렇게 돌아서 자기가 내렸던 그 뒷좌석 문을 닫고 타서 그냥 유유 가더래요.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쟤 뭐야 사이코야 뭐야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얘기를 이제 친구들하고 남자친구한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봐라 내 택시 많이 타지 마라 했지 막 이러면서 아니 대중교통 많이 타다가 그때 버스가 안 와서 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진짜 니 왜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나 괜찮냐고 왜 안 물어보는데 가서 막 이제 짜증난다 니랑 말 안 해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친구가 막 걱정을 하죠. 괜찮나 하면서 뭐 번호는 봤나 경찰에 신고했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번호도 못 받고 뭐 경찰에 신고는 무슨 모르겠다 막 짜증난다 또라이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택시를 많이 못 타겠더래요. 엄청 많이 못 타게 됐대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친구랑 둘이 타면 탔을까 혼자는 거의 택시를 안 탔답니다. 그게 막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좀 꺼려지더래요. 택시라는 거 자체가 그냥 범죄자 소굴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대요. 1년 정도가 지나서 본인 생일이라 가지고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했는데
생일 파티를 하면서 이제 술을 또 좀 많이 먹었대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대중교통은 끊기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게도 친구 하나가 그날 생일이라고 오늘 너희 집 가서 잘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너무 좋지.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 더 하자. 와인이나 한잔 먹을까? 집에 와인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돌순이 집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순이가 이제 생일이다 보니까 이제 돌순이 먼저 보내주는 뭐 그런 예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그만 먹고 가자.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돌순이랑 돌순이 친구랑 택시를 먼저 탔는데,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먼저 태워 보내주면 밖에서 이렇게 문도 닫아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가 이러면서 이렇게 문을 닫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 이러면서 이제 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뭐 별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전에도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친구랑 이렇게 같이 택시를 많이 탔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돌순이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옆에서 대충 들어보니까 돌순이 친구의 남동생인 것 같더랍니다.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이게 뭐 내용은 잘 안 들리지만 옆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왜? 나 지금 밖인데. 나 오늘 돌순이 집에 잘라고. 왜? 또?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왜? 안 되는데. 일단 알았다, 끊어봐라. 이러고 딱 끊었는데, 딱 봐도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돌순이가 왜 가야 되나 이러니까 가야 되겠다. 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싸운대. 근데 좀 심각한가 봐. 근데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마침 잘 됐다. 여기 뭐 네 집 근처니까 요 근처에서 내리면 되겠네. 집까지 데려다 줄까? 이러니까 아니다 여기서 내려서 걸어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니 바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요 갓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순이 친구가 내리면서 돌순아 잘 가래 이러면서 이제 문을 닫고 간 거예요. 친구가 갔는데 기사님이 출발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돌순이가 이제 조수석 뒤에 타고 있었는데 출발을 안 하길래 기사님 출발 안 하세요 이러니까 기사님이 아가씨 뒤에 문 덜 닫힌 것 같은데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돌순이가 문을 딱 열었는데, 이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문이 똑바로 닫히면은 문손잡이를 딱 당겼을 때 딸깍하고 자문이 열립니다. 문이 제대로 닫혀 있으면. 근데 문이 세게 안 닫고 살짝 닫으면은 안에서 이제 문손잡이를 딱 당겼을 때 딸깍 소리가 안 나요. 슥 하고 열립니다, 그냥. 근데 돌순이가 거기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딸깍 하고 열리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돌순이 친구도 문을 밖에서 세게 닫아줬어요. 기사님이 착각을 했나? 그러면서 문을 다시 닫으려고 손잡이에 손을 넣었는데, 그때부터 발 뒤꿈치에서부터 머리 끝에까지 소름이 쫙 돋더랍니다. 손잡이가 흥건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물수건이 들어있더랍니다. 흥건하더랍니다. 근데 물론 그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흥건하길래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건 좀 위험한 상황이다. 소름이 쫙 돋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나 지금 술도 먹었겠다. 이건 냄새 맡는 순간 나는 끝장이다. 그 생각이 딱 머리에 스치더래요. 그래서 그냥 문을 자연스럽게 닫고 손을 빼서 그냥 옆에 의자에다 쓱 닦고 숨은 이쪽으로 안 쉬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런 성분이면은 냄새가 아니라 입으로 쉬어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냄새는 맡지 말고 되도록이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숨을 쉬자 이러면서 머리를 뒤로 기대가지고 저쪽 창문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바라보고 있는데 기사님이 이제 출발을 하더랍니다. 출발을 했는데 잘 가고 있었대요. 가고 있는데 돌순이가 이제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엄청 많은 생각을 했대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를 할까? 근데 아무 일도 아니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여기서 진짜 생명의 위협적인 걸 느끼는 한마디를 해요. 기사가. 또 만났네? 그러더랍니다. 너나 기억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순이가 대답을 안 했대요. 대답도 안 하고 최대한 태연한 척을 했답니다. 네? 누구신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그냥 창밖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러면서 그냥 앞을 보고 운전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돌순이는 술도 다 깨버리고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가방에 손을 천천히 가져가서 이거를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112에 그냥 신고만 해놓을까? 전화만 걸어놓을까?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머릿속으로 진짜 오만 생각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아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다가 잘못 걸리면 진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해?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하다가 걸려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중에 기사가 하는 말이 네 전화기 꺼내면 진짜 죽는다. 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얼어 있었대요. 진짜 온몸이 떨리는데 엄지발가락 끝에도 떨리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혼자 오만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비위를 맞춰줄까? 아니면은 누가 전화라도 안 오나? 근데 전화라도 왔다가 그 전화 온 사람까지 위협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니야. 전화 왔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전화 분명히 친구일 텐데 전화 안 받으면 분명히 걱정을 할 거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놓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전화 받는 척 하면서 돌리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친구인 척 전화를 받을까?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기사가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일단 뭐 마스크를 끼고는 있지만 그러고 나서 봤는데 마스크도 끼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물론 얼굴도 봤고 얘가 나를 살려둘지 안 살려둘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비위를 맞춰주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 게 많은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돌순이한테나 그 사람한테 그 시간이 찰나의 시간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니까 좀 긴 시간이지만 엄청 찰나의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고 한 순간부터 이제 돌순이가 대답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솔직히 좀 의외의 반응일 거 아니에요. 보통 피해자들이면은 그런 반응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기사가 알았다고? 처음인데? 이러더랍니다. 거기에 또 소름이 돋았대요. 처음이라는 말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말이면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순이가 그 생각을 또 하면서 너무 무섭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사가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 제 생일이라서 술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엄청 막 정감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무섭잖아요. 그게 엄청 사이코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그래 뭐 몇 살이야? 뭐 이러면서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없는데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뭐 남자친구 잘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더래요. 막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그래? 나는 어때? 나 좀 어떤 거 같아? 이러면서 오늘 속옷 뭐 입었어? 막 이상한 질문들을 막 하더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이게 방송에서 할 얘기들까지도 아니지만 아무튼 너무 무서우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집 근처더래요. 본인 집으로 가는 길이 맞긴 맞더래요. 근처인데 다 와가니까 이제 도착 한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신호가 딱 걸린 거예요. 신호가 딱 걸렸는데 그 친구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가만히 있을까? 어떡하지? 좀 있으면 진짜 얘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를 내려줄까?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내가 질문도 받아주고 다 받아줬는데 뭐 드라이브나 조금 하자고 하면서 좀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하지? 막 또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비가 오고 있었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막 어떡하지 고민을 막 했대요. 근데 자기가 들었던 최종적인 생각은 이거는 신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처음 이 일을 겪었을 때 신호가 걸려서 도망을 쳤지만 얘가 만약에 그거를 기억을 하고 물론 나를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때 그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신호에서 세우진 않았을 텐데 이거는 얘가 왜 세웠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뭐 내가 다 받아줘서 나를 믿기 때문에 세운 건지는 몰라도 아니면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세운 건지는 몰라도 이거는 신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싶어서 그때부터 문을 열고 사력을 다해서 달렸대요. 신발 힐 신고 있는데 힐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발에 뭐 돌이 밟히고 뭐가 밟혀도 그냥 집까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갔대요. 온갖 소리 다 지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집이다. 일단 집이다. 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 뭘 하든 하자. 그냥 그때 생각나는 게 자기 집 근처니까 집까지 갈 수 있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까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거예요. 비 오는데 빗길을 헤치고 그냥 몸이 젖든 말든 그냥 뛰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까지 들었고 얘가 뭐 뒤에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옷도 안 벗고 가방 집어 던져놓고 바로 침대에 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았대요. 쪼그려 앉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정적이 흐르니까 자기 숨소리밖에 안 들리더래요. 자기 숨소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더래요. 진짜 우리 그 숨소리 있잖아요. 힘들어서 숨을 쉬는데 무서워서 겁에 질려가지고 떨리는 숨소리 아시죠? 그 숨소리가 막 자기 귀에 자꾸 들리더래요. 그 숨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무섭고 또 그 숨소리를 참으면서 입을 닫으면 또 숨이 벅차오르니까 숨을 몰아내쉬고 막 그런 상황이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아 맞다 가방. 그래서 현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 그 정적을 깨는 숨소리 말고 또 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였냐면 우리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일자로 된 문 손잡이를 많이 쓰는데 지금도 뭐 쓰는 데가 있겠지만 동그란 손잡이 아시죠? 요즘 또 집에는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현관문에 그 동그란 손잡이인데 그게 이제 조금 오래되거나 녹슬면 돌릴 때 끼익 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엄청 천천히 끼익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밖에서 엄청 천천히 열어보는 소리겠죠? 그때부터 진짜 오줌이 나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그 자리에 그냥 가방을 짚으려던 손, 약간 숙인 허리, 살짝 벌린 다리 그 상태로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너무 문하고 가까우니까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면 내가 안에 있는 걸 알고 좀 뭔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네. 뭐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놈이겠죠. 그 놈인데 얘가 근데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내가 그렇게 빨리 뛰어왔는데 내가 어디 건물로 들어가는 건 알았어도 우리 집이 어딘지는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비가 왔잖아요. 비를 맞고 왔잖아요.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거나 드나든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죠. 비를 맞고 왔다면 그 긴 머리에서 뚝뚝뚝 흘렀던 그 물방울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나갔던 자리는 자기 집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왔다고 본인이 어림잡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놈밖에 없다. 내가 어디 건물로 들어가는지를 봤으면 그놈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뛰어오면서도 대충 주위를 둘러봤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예. 뭐 물론 둘러볼 정신이나 있었겠냐마는 그래서 그 끼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끼 열었다가 다 열어보고 안 열리니까 다 열은 상태에서 덜컹덜컹 한번 열어보고 안 열리니까 다시 또 척 하면서 닫았다가 또 끼 하면서 그거를 몇 번이고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느끼기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거의 1시간을 그 상태로 서 있었대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소리가 또 안 났는데 그게 모르잖아요. 밖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문 밖에 서가지고 문에다가 귀를 대고 있을지. 그래가지고 한참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그래도 집인데 내가 조용히 움직인다면 바깥에는 안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히 가방을 열어가지고 핸드폰을 천천히 꺼냈대요. 진짜 바로 자기 발밑에 가방이 있는데도 핸드폰을 꺼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 이상이 걸렸을 정도로 엄청 조심히 꺼냈대요. 그렇게 꺼내가지고 진짜 까치발 들고 천천히 침대 쪽으로 갔대요. 천천히. 그래서 침대도 우리가 침대 안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침대에 이렇게 올라가면 침대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도 안 들리게끔 조심히 올라갔대요. 천천히 기어서.
그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전화를 하면 이게 말소리가 나오니까 조용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때까지 냈던 소리보다는 큰 소리일 거기 때문에 밖에 있는 그놈이 듣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문 돌리는 소리가 안 나니까 귀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말소리 하는 거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혼자. 난 이대로 죽는 것인가. 얘가 문을 따고 들어오진 않을까.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소리는 못 내서 울고 진짜 끄끄 참아가면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대요. 이게 본인도 그때 느꼈던 게 울다 지쳐서 잠든다라는 걸 그때 알겠더랍니다. 예. 너무 많이 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번쩍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가 떠 있더랍니다. 다행히 집에 이렇게 뭐 침이 받는 적은 없었고 이게 원룸이 조금 허름한 원룸이었다 보니까 뭐 CCTV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시계를 보니까 아침 10시더래요. 근데 그때까지도 너무 무서우니까 밖에 그놈이 아직 있지 않을까? 친구한테 전화를 할까? 아니면 아는 오빠한테 전화를 할까? 어떡하지? 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또 전화를 해서 내가 걱정돼서 왔는데 그놈이 또 밖에 있으면 그 사람들까지 해를 당하진 않을까? 당연히 그 시간이면은 걔는 각오 없겠죠. 근데 당사자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겁이 날 수가 있잖아요. 밖에 누가 있을지. 그래서 이건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일단 출동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면서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경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 본인이 느끼기에 뭐 당연히 경찰이었겠죠.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그게 경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경찰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 경찰입니다 하니까 혼자 오셨어요? 하니까 아니요 둘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왔는데요? 하니까 이제 여자니까 여경이랑 동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여자 목소리로 저는 순경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믿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주니까 진짜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분들이 두 분이 네.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래서 걔가 너무 무서우니까 문을 열고 밖에 이렇게 두리번 보고 문을 이렇게 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러면서 또 이제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했대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차 번호 기억하세요? 이러는데 차 번호 기억 안 납니다. 왜냐면 탈 때 친구랑 같이 탔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인상착의는 기억나세요? 눈은 되게 작았어요. 이러면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다른 건 못 봤습니다. 나이대는 어느 정도 나이대도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30대였던 것 같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건 다 얘기를 해주고 알겠습니다. 이쪽 근처에 순찰 강화를 좀 하고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력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대요. 그 친구가.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신고를 받은 전화가 한 두세 건 있었대요. 동일한 거. 똑같은. 예. 그게 이제 피해자한테 알려주나 봐요. 그걸 왜 알려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자꾸 물어봤대요. 그 범인이 잡혔냐 뭐 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잡히진 않았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막 답답하니까 너 빨리 안 잡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지내게 된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지내고 집도 내놓고 왜냐하면 그 놈이 자기 집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부산으로. 네. 부산으로 내려가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렇게 지내게 돼서 뭐 그 범인이 잡히고 안 잡혔는지 뭐 그런 소식은 못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지내게 되면서도 엄청 택시를 거의 지금까지도 진짜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5번도 안 될 정도로 택시를 거의 탄 적이 됐죠. 그리고 차 문을 닫을 때도 손잡이를 안 잡고 일반 자기 친구 차를 타게 될 때도 손잡이에 손을 안 넣게 되더래요. 예. 그냥 창문 바로 밑에 그 턱이 있는 그 부분을 잡고 문을 닫게 되더랍니다. 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볼 때 네. 내가 돌비의 공포 라디오에 시참을 하는데 만약에 네가 부담스럽거나 그치. 트라우마를 네.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불편하면 얘기 안 해도 된다. 내 시참 안 해도 된다. 네가 얘기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네. 솔직히 그때 생각하기도 싫어. 근데
만약에 네가 그 시참을 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으면 좀 많이 알려가지고 이런 범죄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부담스럽지만 내가 얘기는 해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메시지도 물론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조심들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야, 나 지금 이제 숨 쉰다. 숨 막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내 그렇죠. 정보를 다 미리 넘긴 상태에서 추적이 그렇죠. 다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지금은 되게 맞아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럼요. 사건들이 많이 방지가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렇죠. 있었다. 그렇죠. 네. 제가 들으면서 소름 돋았던 게 그런 짓을 해오면서 1년 동안이라도 그래도 계속 택시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참 진짜 사람이 그게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저는 겸손님도 너무 무서웠던 게 아까는 이제 뭐 다른 분들 현실 공포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네.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겸손할 줄이야. 이렇게 겸손하신 분도 있나 싶네. 그러니까 겸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현실 공포든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너무 숨막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빗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고 더 범죄율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여나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일들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이렇게 방지들 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택시 기사분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안전한 택시를 운용을 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께서 우리 시들무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익명님은 또 시들무의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익명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아파트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예, 예. 그렇지. 또 아파트 전문이시니까요, 이야기에. 오늘 얘기는 네. 아파트, 그리고 좀 현실적인 공포가 좀 가미됐다고 보시면 돼요. 콜라보죠. 그죠? 요 근래에 그 비슷한 경우를 좀 제가 봐갖고. 어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입니다.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도심 속의 조그마한 아파트 안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동네 주민들이 가까워서 친해요. 친해가지고 네. 이제 반상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조용한 아파트에 문제가 한 개 생겨요. 이 동네 분들이 대부분 다 카톨릭 신자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무당 한 분이 이사를 와요. 근데 이사 왔을 때는 어차피 이 무당이든 누구든 간에 올 때는 몰라요.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웃 사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집이 2층에 사셨는데 입주한 지 한 2주쯤 됐을 때 향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우리가 이제 당직 가보면은 향냄새가 진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부터 해요, 냄새가. 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여성분이 거실 창문을 딱 여는 그 순간부터는 아래 집에서 날린 거야. 그러니까 향냄새를 잘 안 맡아보는 사람들은 이게 담배 냄새인지 향 냄새인지 구분을 못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파트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반상회를 하는 이제 새로 이사 오신 분이니까 초대가 들어왔었는가 봐요. 그때 당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장이었고 다른 일을 할 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새로 이사 왔으니까 인사차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쪽에 이제 좀 오래 사신 분인데 어르신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 아파트에서 향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무당분도 와 계셨거든. 그래서 내가
향냄새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상하게 낮에 그래,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일정 시간 지나면 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는 이사할 당시에 물건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안 해요, 저한테. 그런데 딱 한 분, 그 무당분인데 그분 몸에서 그래 향냄새가 나더라고요. 향수를 뿌렸는데도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향수 냄새 플러스 향냄새가 짬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진한 향이라고 사람들이 느꼈는데 두 번째 반상회 할 때 한 분이 술이 좀 많이 됐거든.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 무당분한테 그랬어요. 아줌마 무당이지요 하면서. 이 아줌마는 숨기를 내색도 네 맞아요. 오호. 네 무당 맞아요. 그 향냄새가 아줌마 집에서 나는 것 같지만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 다 같이 사는 곳에서 이걸 향을 피우면 됩니까? 하면서. 적당하게 뭐 약간 피우는 건 이해하겠는데 자기도 이게 비몽사몽했대요. 이게 향냄새인지 그냥 어디 향나무인지 몰랐는데 자기 지인 때문에 당집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맡은 냄새랑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아줌마 볼 때 딱 눈매가 무당 같은 느낌이 났어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분란이 난 거죠. 이제 알다시피 가톨릭 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그분들에서만 좀 약간 좀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있거든. 여기서 이제 완전 왕따가 됐죠, 이 아줌마는. 뭐, 반상에도 나오지 마라, 니는 뭐, 아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보니까. 그렇게 한참 지났는데, 이 아저씨가 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버려. 맨 최초에 이 아줌마한테 시비 걸었던 아저씨가. 날개란을 투척을 해봤어요, 그 집에다가. 창문에 던지고, 문에 던지고, 진짜 몰상식한 짓을 했는데, 말로 대화를 풀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안 좋은 짓으로 해간 거야. 술만 먹었다. 근데 그러고서 한 3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죠. 그 아저씨의 아버님이 한 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신 데가 봉사 현장인데 이분은 그 봉사 현장의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신데 소장 같은 경우는 보통 사무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딱 때마침 그 현장 옆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데 있죠. 1층도 안 되는 그 계단을 걸어가다가 옆에 있는 분이 그래 얘기를 했대요. 밀친 것처럼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대로 즉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상을 일단 치를 거 치르고 또 집에 오면서 또 다시 또 폐악질을 하셨죠. 그 무당분이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구름같이 핀다고 밖에서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보로코로 팍 떨어지는 거라, 그 집에서. 와, 2층 높이까지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팔힘이 좋았는가. 와장창 있죠. 근데 그날은 그 무당분의 자녀분이 집에 있었단 말이고. 그래서 이제 경찰 신고하고 나도 이제 본거를 안 봤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분이 뜬적다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공무원 되기 싫으니까. 네. 그렇고 얼마 있다가 또 사람이 죽었어요. 그 집 가족분 중 한 명. 이번에는 뭐 막내 아들이라고 내가 그때 당시 들었어요. 그 아파트 앞에 나가면 큰 도로인데 큰 도로에 건널목이 딱 한 개 있어요. 분명히 차로 사람을 치면 아니에요. 그런데 픽 쓰러져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나도 그 상황을 직접 봤어요. 갑자기 중간쯤 걸어가다 픽 쓰러지더라고. 난 놀래가다 내가 뛰갔지. 봤는데 이미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랬죠. 야, 이게 뭐 저주했나? 진짜 무슨 저주술도 아니고. 예. 사람이 아무 이상도 없이 그냥 가버리노. 왜냐면 참고로 그 막내 애가 기억하기로는 헬스장 다니는 애예요. 몸이 진짜 튼튼해졌거든. 한겨울도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 이제. 그런 애가 갑자기 급사를 해버린 거예요. 하자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자기도 겁이 나니까 병원 갔다가 조사 다 받고 그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왜냐면 제가 무당분의 집 바로 옆에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라인이 있으면 그분 1호고 나는 2호에. 그러니까 바로 반대편 집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날 또 청소 좀 한다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쓱 한 명이 올라오더라. 그 아저씨야. 그 집에 계란 던지고 보로코 던지는 그 당사자라. 와가지고 그 집 배를 누르고 있길래. 근데 내가 그날 알기로는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집 자녀분이 어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주 있었거든. 그 아줌마 말로 내 뭐 기운이 좋아서 우리 좀 봐주세요. 살해해드릴 테니까 이러길래 그렇게 하세요 그랬거든. 나는.
그 아만 그때 우리 집에 있었거든. 그 집 애만. 그 아저씨가 딱 올라와서 여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머니 어디 출장 가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저씨라니까.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갖고 사과하려고 왔다면서요. 예. 벌벌 떠는 소리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들으라고. 사람이 사람같이 살려면은 말로 해갖고 풀 수 있는데 그거를 아저씨 그냥 보기 싫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 같은 이웃 사촌이라도 선은 짓게 되는 거 아니겠나. 내가 그쪽 뭐 어르신이나 자녀분을 내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내 같은 무속인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절대로 막대하지는 않을 거다. 적당한 선에서 지켜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참고로 그 분의 자녀분도 신기가 좀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문 닫고 돌아와서 간식 한 개 준다고 이제 냉장고로 딱 가고 있는데 내 뒤에 떡 서가지고 아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제 아저씨 절대 안 살려줄 거래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 되는가에 처리할 거라. 그래서 한 얘기하면 내가 그래. 야, 뭐 그게 뭔 소리고? 야, 아저씨는 죄진 거 없다. 나한테 불똥 안 튀게 해라. 그러다 딱 정신 깨지면 내가 뭔 소리 해서 이런 거야. 와, 섬싸더라고 조금. 내가 이제 야, 너가 뭐 언제 온다는데? 엄마 내일 올 거야. 그러면 저 작은 방에서 자고 일요일이니까 아저씨 게임기 갖고 좀 놀다가 잘 아저씨는 좀 일찍 자야 된다.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 나왔어요. 예. 아침 일찍 한 새벽 한 5시 반쯤. 근데 나오는데 제가 딱 현관문을 여는데 그 앞에 집 문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와요. 오, 무섭더라고. 순간 등골이 오싹하대. 뭔가 할 만큼 했으니까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문화군이 돌아오셔서 그날 저녁에 오셔갖고 이제 나한테 오면서 진영 갔다 왔다고 호두과자랑 막 한끗 사왔더라고. 아이고 잘 먹게 이러면서. 우리 아가 뭐 뺄만은 아니지. 그러니까 아 보내놓고 아줌마들이 자가 어저께 이상한 소리를 좀 하긴 있었다. 그때 뭐 잠꼬대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막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아저씨 한번 올라왔었다고. 올라와 사과한다면서 와가지고 뭐 벌벌 떨고 있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아저씨는 알면 안 돼요. 다쳐요 아저씨를. 그래서 내가 어이 뭐 나도 다칠 만큼 다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길게는 말 안 할게요. 나도 보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뒤에 계신 분들이 저놈은 절대로 살려줘서는 안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까지만 아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싸울 당시에 옹호했던 사람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아저씨만 그래 폐악질을 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 우리 통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통장. 네네. 그 아줌마는 뒤에서 막 이빨을 까는 거야. 근데 이 아줌마 아들님도 급사했어요. 오. 얼마 있다가. 그 집은 내가 친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아저씨한테 가니까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원당 사자 있지 않습니까? 와, 이게 내가 건들지 말아야 할 사람 건드는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건 맞다. 내가 죄진이 맞고 내가 큰 죄를 져서 크게 사고 난 거 이거에 내가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죄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매일 가서 이렇게 앞에 무릎 꿇고 오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로 그 아저씨 집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통장 아줌마 아들내미 그 2명인데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급사를 한 거예요. 타지에서. 어떻게 급사를 했냐 이 아저씨가 직접 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지금 어찌 보면 같은 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얘기를 직접 들었대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아드님도 건설 현장에 있는 안전감시 팀장이랍니다. 팀장이신데 사고 현장이 건설 현장 안에서 사고 난 게 아니고 숙소 안에서 욕실로 들어가다 미끌려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모서리에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즉사가 있다. 근데 바닥에 물기 한 게 없었대. 물기 한 게 없었고 그리고 물을 틀기도 전이었고 그리고 욕실에 보니까 전용 신발 있지 않습니까? 미끄러지지 마라. 그 신발로 신고 들어가는데 탁 넘어지더라. 그렇게 해서 급사가 됐대. 이제 이 아주머니 통장분은 남편분이기 때문에 이 아저씨하고 오래 봤던 사이라서 아저씨를 불렀다. 경찰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 보는 것까지 다 해갖고 도움을 받은 거죠. 이웃 사촌이니까. 근데 자기도 아저씨도 경찰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래요. 현장 사진에 현장에서 물기 한 게 없었고 물도 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습기가 차서 그렇게 바닥이 미끄러운 정도도 아니었고 참고로 그 욕실의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랍니다. 타일이 박혀있는 그런 바닥이 아니고 시멘트 바닥이었대요. 절대 미끌릴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줌마는 자기 아들내미 한 이제 막내 남았으니까 뭐 어떤 걸 살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랬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속인을 잘못 건드려서 그래 된 거니까 다른 장집 가서 한번 물어보자 했다. 그래 이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하니까 한 말이 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 당집에 갔는데 그 다른 당집에서는 아줌마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더랍니다. 당신 옆에는 무서운 게 너무 많은데 못 받아들이겠고 들어오려면 이 아저씨만 들어오라 했다. 그 아저씨도 하는 말이 저는 왜 괜찮습니까? 하니까 아저씨는 제가 다 끝났는데요 하면서 다 용서 받으신 것 같네요. 근데 저 아줌마는 아직까지 용서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아줌마는 들어오지 말이 그렇게 해결됐대. 나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저씨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이거는 대기스러운 일이니까 보통 무속인들 그렇게 막 막대해도 그 정도 보복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요. 예. 좀 뭐 발가락이 뭐 모서리 찍히는 정도 그 정도의 고통만 말고 말지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진 않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당분들한테서 저주를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신이 있어야지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정상적인 신들은 절대로 그런 남을 해하는 짓은 안 할 것이고 허주 아닐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제가 돌비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신은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 대신 앞길을 깜깜하게 만들지.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청부업자 고용한 것처럼 오, 예. 한 명씩 한 명씩 갔다 아닙니까? 한 번에 간 것도 아니고 천천히 사람 피말려 가면서. 내가 이제 무당군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일 끝나고 인도상가 사들고 올라가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올라가다. 짐이 한 개도 없어요. 이사 가셨어. 이사도 가셨고 포모도 바꿨어. 근데 집 안에서 향연패는 엄청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아줌마 무서운 사람이었네. 나도 저거 집 안 봐줬으면 나도 보복당했을 거 아이가. 예. 그런 좀 무서운 감정이 올라오더라고. 여기서 이제 나는 느낀 게 사람은 막 되는 게 아니고 말로써 일단 탈려서 안 될 때는 뭐 다른 수단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내 말고 타인한테 민폐 끼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고 저도 이제 그 동네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본관에 가서 이제 평양을 잘 놀고 있는데 예. 저희 동네에 주택이 빈집이 좀 많았거든. 근데 그 집에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제가 옛날에 예전에 얘기했던 도깨비터 자리 바로 옆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사가 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무속인 깃발이 꼽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무당분이 많아갖고 발 안 들어올 낀데 싶어 가보니까 아줌마 뒷모습이 오래전에 봤던 그 아줌마 모습인 거래. 그래 가서 슥 봤죠. 동네 이웃 사촌이고 하니까 뭐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도 해주는 거 딱 갔는데 그 아줌마가 날 알아봐요. 예? 아저씨 강원도에 있던 그 아파트 있던 분 아니에요? 이런 거야. 사모님이구나. 그래 말없이 그래 이사 가셨더라 그때. 아니 아이고 아저씨가 이 동네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아저씨 지켜주는 사람이 그래 많구나.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날 바카스 한 박스 들고 고금에서 물어보려고 가니까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말렸다. 자기는 신들한테 말렸다. 사람이란 건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래도 저래 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올 건데 그때 좋게 말해서 끝내려고 했대요. 근데 자기가 모시는 신분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직종이 뭐냐면 양법 전문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해하는 그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무당 계신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야 니 저 집 들어갈 때 조심해라 이런 거를. 왜요? 그러니까 야 기운이 안 느껴지는. 저는 일반인이라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야 저 집
양법 전문이다. 깃발의 형태도 틀리다. 저 집은 신을 모시는 그런 집이 아니고 신한테 청부하는 그런 집이래요. 그러니까 사신들한테 이제 제밥 먹이고 돈 먹이고 해가지고 일종의 청부를 받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그 무당분한테 직접 물어봤죠. 주위 무당분들 말로는 사모님이 뭐 저주 뭐 양밥 전문이라 하대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그 당직 가니까 신을 모시고 있는 재단이 없어요. 사실 재단이 없고 벽화도 보통은 다 밝잖아요. 선녀나 뭐 다른 어르신들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이쪽 집은 벽화 자체가 새카매요. 그러니까 지옥을 연상케는 그런 모습. 예. 내가 와 진짜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궁금하고 한번 살짝 내가 맛만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그래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아니 뭐 저는 그래 원한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원한 가진 뭐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할아버지 한 분 돌아가셨고 그 집 막내아들 한 명 죽었고 예. 그리고 그 통장집 아줌마 큰아들 죽었고 그럼 이게 지금 아주머니가 어디서 한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대하는 건지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다. 예. 나는 내 자식도 있기 때문에 자식 옆에서 그런 행태 하기 싫다. 그래서 자기는 좋게 그냥 말하고 끝낼래 했대요. 어차피 굿도 하러 가시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있어서 출장을 자주 갔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볼래 했다. 그래서 자기 집 창문 깨는 거 물리란 말도 안 했어요. 이 아줌마는. 자기가 고치고 말았지. 그렇게 막 이해하고 살라 했는데 계속 내가 지금 먹이고 살려주는 그 신분들이 저거 참 못된 놈이다. 저거는 악신이다. 악신. 사람이 아니고 귀신으로 따지면 악신이다. 저거 처리해야 된다. 고통을 줘야 저놈은 사람 된다. 근데 사실 그 아저씨가 그 동네에서 온갖 민폐짓은 다 일으켰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근데 가족 중에 2명이 사라지니까 사람 됐어요. 진짜로. 그거로는 절대 사고 안 치고 살더라고. 너무 이제 큰 거를 줘버린 거지. 결론적으로. 아주머니가 자기는 이제 그까지만 하고 말라 그랬대요. 근데 이 아줌마 귀에 들려오는 게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통장에 지나가면서 아줌마 욕하더라면서 누가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오. 나중에 통장 아줌마한테 가서 왜 그런 욕을 말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좋게 화해하세요. 그러니까 제3자는 좋게 하라고 알려준 건데 이 아줌마도 솔직히 감정이 휘일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랬대요. 아이고 마 사람 살아서 생인데 막 나중에 가서 말로 풀지 이랬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봐주더랍니다. 저것도 당해봐야 된다. 어디 내를 모시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없는 걸로 선동하냐. 자기 꿈에서 그래 얘기를 들었대. 그래서 자기는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그냥 그러지 마시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날에 그랬답니다. 날짜가 딱 들어보니 그날 그 다음 날이라. 그 후로는 이제 큰 불상사는 없었죠. 그런데 자기가 여기 더 있다가는 더 큰 오해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사를 가신 거래요. 오. 나한테 말도 못하고 딴 사람도 나한테는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고 가려 했는데 갑자기 자기 딸이 그랬답니다. 신이 내려와가지고 이 빨리 이사 가라. 더 있으면 의심받는다. 그래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렇게 1달러는 됐어요. 오. 그런데 그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전부 다 회개망치간 사람들만 와요. 진짜. 뭔가 얼굴에 화가 많은 사람들. 오. 또는 뭔가 폰만 봐도 보험사 아줌마들. 또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모습. 네. 차는 진짜 고급진 걸 끌고 오더라고. 좀 다. 근데 그런 분들의 장점을 가면 딱 한 가지거든. 좋은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 집을.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줌마가 또 이사를 가신대요. 예. 한 3개월 만에 하신 말씀이 여기 집 터서 그렇고 기분이 좋아서 좀 왔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해버려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피해 줄까 싶어서 일찍 딴다면서. 그래서 내가 뭐 사고 쳤어요 아줌마 또. 그러니까 뭐 돈을 받았으니까 일은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런 뉘앙스를 띄우시더라고. 네. 근데 진짜로 저주라는 게 존재하세요. 진짜 무섭대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가장 약한 걸 한번 의뢰받은 적이 있대요. 겁만 줘라.
그러니까 무교라는 사람인데 무교는 무교인데 선을 이미 넘어버린 무교예요. 예. 그러니까 무덤도 막 괄시하고 밟고 그랬던 그런 몰상식한 사람인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말로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도 안 되니까 그쪽에 온 거래. 이분이 그 사람한테 어떤 걸 보여줬냐면 우리가 영안이라도 좋은 걸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쁜 걸만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강제로 눈을 띄우게 되면은 나쁜 것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나쁜 영만 보이게 영을 띄웠대요. 결국은 그 사람은 정신병원 같다. 미쳐서.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대. 그 무당분 말로는. 네, 나보고 이제 이사 가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는 어디 가서 원한 같은 거 지면 뒤에 분들이 다 도와줄 거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제 다만 남을 이제 물질적으로 해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하니까. 큰일 납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누군가가 해하는 게 아니고서는 마음은 다 넘어가시는 게 좋다. 아저씨는 업보를 만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사를 가셨어요. 여기서까지는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이 무당분에 관련해서. 근데 저주를 제가 한번 옛날에 당해본 것 같아요. 익명님도? 내가 뭐랄까 내가 이제 살짝 당해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루 지나면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확실히 저주, 양법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네. 통용이 되니까 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수요가 있으니까. 뭐 솔직히 일본에서는 뭐 저주 한 번 해주는데 뭐 돈이 2-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잖아요. 한국에서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무당분들이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 생각합니다. 나는 남한테 죄를 지지 말자. 내 혼자만 살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라. 이 말이 같대요. 확실히 누군가가 너무 미우면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밉고 시기 질투를 좀 느낀다면. 근데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리고 남자의 한 개 한숨. 짧은 거 한 개. 네.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네. 돌무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있죠? 얼핏 보면 무덤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돌을 그냥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네. 그런 데는 절대로 앉으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제가 부산에 얼마 전에 오기 전에 강원도에 있던 뭐 펜션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예. 그 옆에 있은 돌무덤 같은 게 있었어요. 조그마한 거. 근데 나는 이게 그 동네가 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네. 돌 쌓아놓은 건 줄 알았거든. 그래 이제 신나려고 하니까 운동한다고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 내려오는데 힘든 거야. 갑자기 다리에 힘이 쪽 빠져. 그래서 이제 그 돌무덤 같은 돌 의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처음. 거기 앉으셨어요? 그렇게 앉았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이 막 뛰어오더라고. 아저씨 그게 일나요? 왜요? 아저씨 그 무덤. 나 몰래 뛰어 올라왔는데 예. 무덤인데 이건 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무덤입니까? 한번. 이 동네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건데 네. 그 앉았던 사람 다 한 번씩 사고 나더라고. 차에 치이고 아니면 뭐 병이 걸리거나 예. 아무 병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병이 걸리거나 또는 한 번씩 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넘어져가지고 골절당하고 그런데 나는 그 위에 발도 올리고 그랬는데 모르고 그런 거니까. 모르고 그랬으니까 알았으면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왔을 때 운동 삼아 저희 동네 헬스장 간다고 내려가고 있는데 차에 치였어요. 오? 근데 치였는데 살짝 치였어요. 아, 살짝. 예. 예. 그냥 내가 넘어진 정도 수준. 난 넘어져서 그냥 팔꿈치만 좀 빠졌거든. 예. 기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이게 평평한 길이라서 절대로 사고 날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앞이야 또 그거가. 그래서 웬만하면 천천히 내려오는데 예. 내가 내가 안 보이더랍니다. 내가 안 보이고 그때 당시 옆에서 걸어가는 걸로 보이더래요. 근데 날 치였거든. 그래서 내가 야, 미신이 아니구나. 일단 겁주는 거구나. 뭐 다시 그 동네 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 후로는 절대로 돌을 쌓아놓은 자리나 동그란 돌 무덤 형태에 있는 데는 절대 안 갔대. 조심해야겠다. 산에 갔을 때. 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산은 지뢰밭이 지뢰밭. 진짜 지뢰도 있고요. 그죠? 네.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 일 없죠. 자, 오늘 익명님께서 짧은 거 하나랑 또 양밥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오늘 너무 깔끔하게 이야기 잘 들려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익명님 말씀처럼 남에게 죄를 짓고 살지 말자. 그리고 사실 뭐 내가 잘못하진 않았어도 남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래도 적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양밥이라는 거 분명히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돌아온다고도 합니다. 나한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라도 난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멈추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또 말씀 전달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